애국구조 태권도를 진행하는 서성원 기자입니다. 3월 20일 오후인데요. 저는 지금 이곳 타이완 타이페이 아레나 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는 8월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유스올림픽을 대비한 세계 선발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대회 첫날 우리나라 선수 3명이 출전했지만 모두 예선 탈락하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오늘 개건 기자인 양택진 기자와 함께 우리 한국 선수들 부진 이유,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가 회장 직속으로 경기력 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성과가 이런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선수 3명이 출전했는데 모두 예선 탈락하는 그런 참 성적이 참 안 좋아, 그렇지? 그 누구누구 출전했고 그 페인의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야? 양분 좀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여자 마이너스 49kg급의 김태희, 여자 마이너스 63kg급의 박보희, 그리고 남자 마이너스 73kg급의 신혜원 출전을 했는데 박보희 선수하고 신혜원 선수는 32강하고 64강에서 각각 1탈했고 김태희 선수만 16강전에서 이겼으면 8강에 올라가서 출전권 획득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얀징 유스올 본선 출전권 획득의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터키 선수한테 17대5로 3회전 39초 만에 그 점수차로 이제 지게 됐죠. 그 뭐 진 것도 아슬아슬하게 해줬으면 뭐 아깝다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뭐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이 경기력 측면에서도 너무 떨어지고 사전에 우리 한국에서 강화 훈련도 안 하고 왔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봤어? 우선 그 경기력적인 측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 여자들 중량급이 되게 강해요. 올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맨체스터에서도 봤고 그 전에 뭐 계속 봤지만 그쪽 이 신체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애들이 기본적으로 강한데 1회전에 박보이가 걔를 만난 게 우선 좀 대중운이 안 좋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16강전에서 떨어진 김태희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그 선수촌에서 터키 선수들 그 운동하고 몸 푸는 걸 좀 봤는데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여자 선수들이 특히 상당히 기량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16강전에서 이건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이 그냥 경기력의 패였어요. 경기력의 패.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그 김태형 회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회장 직속으로 경기력 향상 특위를 두고 거기에 위원장을 김상천 위원장, 그리고 각종 겨루기, 품새, 정보 수집관 등 다 뒀는데 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 유스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안 써?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특별한 이유보다는 2010년도에 처음 그 싱가포르 유스올림픽이 열렸을 때 당시에는 대한태권도협회가 직접 선수들을 선발하고 직접 데리고 갔어요. 본선까지. 그러니까 유스올림픽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정 내지는 이게 또 처음 대회였고 IOC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많은 그 좀 투자, 지원 이런 것들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 막상 가서 입상을 하고 온 선수나 코치진들이 그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보다 혜택이 없다고? 네, 그렇죠. 포장이라든지 뭐 점수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주는 거에 있어서 혜택이 적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그 유스올림픽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평가 절하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 그 유스올림픽 세계 선발전에 온 선수들은 1진이 아니고 2진 정도 되겠네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럼 1진이 세계 주니어 대회 나가고 1진이 23일부터 열리는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 나가고 그 2진이 지금 이 유스올림픽 세체급 남녀 세체급으로 각각 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달에 태백에서 선발전을 열었었는데 당시에도 왜 2진을 유스올림픽에 출전시키느냐, 이게 4년마다 한 번 열리는 대회인데다가 축제적 성격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대회 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진 선수들을 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당시 현장 관계자들한테 물어본 게 결국 그 이유였어요.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 이것이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구연맹 사무국장이 지금 그 세계 선발전 감독을 왔는데 아까 만나봤지? 예. 그러면 그 중구연맹 측도 좀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경비만 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런 입장인가 보지? 중구연맹이 알아서 해라? 중구연맹 측에서는 일단 결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지금 그 1차적인 책임이고보다 근본적인 책임이나 근본적인 그 이 수정, 그러니까 이
유스 올림픽에 대한 선수 선발이나 이 가치에 대한 기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그 대한태권도협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근원적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감독으로 온 지금 중고연맹 서대원 국장, 지금 서대원 감독이죠. 감독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준비를 충실히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전자호구에 대한 사실 적응 문제라든가 사실 이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렇고 뿐만 아니라 합숙도 없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 부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쪽에서 표하는 아쉬움은 유스 올림픽에 대해서 사실 협회도 관심이 없었다. 거의 방치 수준이었다라는 게 이제 그쪽 설명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난해 김수혁 전무, 경진 출신 전무가 들어서면서 우리 유소년, 주니어, 상대군들 좀 대폭 강화한다고 뭐 유럽 전지훈련도 보냈고 지금 이게 유스 올림픽이 청소년 올림픽인데 그 경기력 향상 투기를 만들었으면 이 세계 선발전에 좀 정보 분석관이라든가 좀 대한태권도협회 책 있는 전문가들이 좀 몇몇 나와서 좀 다른 나라 선수들도 좀 보고 좀 정보도 좀 분석하고 그런데 오늘 오니까 뭐 하나도 없네. 예. 김석 전무 뭐 헛말만 하나? 선발권을 위임한 것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고연맹의 선발권을 위임한 것 뿐이지 IOC에서 직접 하는 유스 올림픽 대회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책임이나 왜냐면 이건 지금 선발전이고 본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협회에서보다 책임 있는 어떤 액션이 필요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력분석관도 별도로 파견하지 않았어요. 물론 전력분석관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미 김석 전무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코칭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지금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게 협회에서 보내는 것과 연락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 코치는 그 중고연맹 정식 코칭 스태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지금 중고연맹 스태프에는 현재 그 명단에 없어요. 그렇지. 지금 서울 최고 코치하고 지금 협성고 코치가 왔는데 자기 선수들이 이번 선발전에 포함이 되니까 따라왔다는 표현보다는 직접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첫날에 3명이 그냥 무더기로 탈락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뭐 내일 3명이 출전한다고 해도 뭐 6명 출전해서 한 명도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네. 어떻게 봐? 그러니까 가령 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자면 선수 개인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일 나오는 선수 중에 이제 그 서울 최고 박지승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선수가 2진인데 1진이 이제 누구냐면은 임금별이에요. 임금별 전남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의 모든 경기를 알로 지금 한 몇 년째 계속 물론 이제 워낙에 신장이 좋다 보니까 하긴 한데 이게 과연 만약에 내일 박지승 선수도 실패한다 예를 들어서 8강 진출에 실패한다 했을 경우에는 임금별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근데 임금별 선수는 이제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배치나 선수 안배를 어떤 선수를 내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로도 뭐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우리 유스 올림픽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해도를 좀 높이고 경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선수 선발부터 파견까지 또 코칭 스태프 구성까지 좀 면밀히 좀 진단하고 앞날을 좀 내다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짚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경기부하고 운영부를 구분하면서 국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경기부 신설했어요. 그리고 올해 기술전문위원회에서 경기력 향상위원회를 별도로 독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뭔가가 뭐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협회가 얼마만큼 이걸 위해서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느냐 이제 라는 건데 맨체스터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노골드 했단 말이에요. 노골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반면 교사를 해서 유스 올림픽에 대한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경기부를 보다 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그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때 그 영국의 최초의 금메달, 태권도 경기 금메달을 안겼던 제이드 존스가 제1회 싱가포르 유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뿌에블라 때는 좀 제이드 존스가 부상이 있었고 맨체스터에서도 그 경기를 제가 직접 봤지만 경기력이 아주 상당해요. 그리고 인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이드 존스가 출전하는 날 그날 일요일인가 그랬는데 아침 9시부터 101번 경기가 그러니까 1번 커트 1번 경기가 제이드 존스 경기였는데 영국에서 사람들이 막 그 경기를 보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영국 내에서 태권도 붐을 일으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도 거기서 상당한 그 스폰을 받고 있어요. 큰 회사들로부터. 그러니까 경기력 향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회가 그 선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게 필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협회가 부족한 건 아니냐. 경기부까지 신설해가지고 특채로 사람까지 뽑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일종의 전시성 혹은 아니면 뭐 무용론 뭐 이런 게 제기될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좀 제고해봐야 될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4년 전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유스 올림픽 때는 우리 선수들 6명이 출전해서 4명이 본선에 올라갔는데 오늘 4년 후인 이번에 2회 대회인데 일단 3명이 다 졌고 내일 3명이 남았는데 6명 중에 6명이 다 탈락해버리면 나중에 뭐 와이드 카드나 뭐 출전할 수 있는 뭐 무슨 기회가 있나? 그러니까 이번 유스 올림픽 본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비해서 와일드카드 숫자가 줄었어요. 20장. 근데 그나마 이 20장도 이미 지난해 3월 이것과 관련된 절차가 이미 다 진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NOC에서 IOC로 그러니까 각 국가협회에서 IOC로 이 자기들이 그 원하는 그 와일드카드에 대한 걸 이미 접수를 시켰고 IOC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번 그 리스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WTF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는 그걸 받아서 대륙적인 안배나 대회 참가 빈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다시 리스트를 리뷰한 다음에 지금 현재 IOC로 보내놓은 상태고 한국은 이 와일드카드와 관련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권리도 없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내일 경기에서 세체급 선수 세체급 또 만약에 탈락한다면 한국은 유스올림픽 본선 난징에서 열리는 유스올림픽에는 출전 못합니다. 내일 3명이 또 탈락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안 봐도 뻔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중고명에 다 전가할 수는 없다. 큰 집인 대한태권도협회가 이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지난해 10월에 경기부장까지 채용하면서 또 국제 경기력을 강화한다고 김택준 뭐가 얘기했는데 왜 이런 유스올림픽 세계 선발전에 이런 경기 담당 부장 그리고 정보 분석관 왜 안 오는지 만약에 내일도 3명이 다 탈락해서 6명 중에 완전 제로라면 이건 대한태권도협회가 근본적인 책임을 다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좀 빨리 와야 되지 않겠어? 이번에 주니어 대회 내일 모레부터 열리는데 주니어 선수권 대회도 안 온대?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네, 이번에 별도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파견하는 전력 분석관이나 정보 분석관은 따로 없고요. 만약에 내일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협회에서 즉각적인 어떤 그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후 약방문 내지는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유스 올림픽 전에 주니어 선수가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처럼 합숙, 궤도 전자하고 사용에 대한 적응력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협회에서 어느 정도 관리가 들어가 줬었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첫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친 거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뭐 올 수 있을 상황이 된다면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라도 누군가 와서 좀 보다 진정성 있는 전력 분석을 해야죠. 과거처럼 전력 분석 와가지고 뭐 이렇게 A4한 두어 장 이렇게 써가지고 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연맹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해서라도 뭔가 필요한 정보들을 흡수해내고 다른 해외 선수들과 어떤 훈련 방식을 하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고 어떤 지원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내부에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서 그걸 다시 결과물로 도출하고 이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오늘에 이어 내일 둘째 날 경기에서도 우리 한국 선수들 3명이 또 예선을 탈락하면은 이제 제2회 유스올림픽에 한 명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내일 부디 몇 명이라도 좀 본선에 진출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바로 즉각적인 대책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바로 수립을 해야 된다. 김색 전무 경기 출신에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스올림픽의 전무로서
배정을 가지고 긴급하게 처방을 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대회 이 정도로 마치고 내일 경기 결과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